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는 분들이실 텐데, 제 영상을 가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만 왕창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세금에 대한 두려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편의상 여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2019년도에 처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돈은 3.3%의 세금을 떼고 세후로 받게 되는데, 이때 3.3% 뗀 세금은 바로 원천세라고 하는데요. 이 원천세는 엄밀히 얘기하면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원천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세는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낸 세금입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입금액.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 수입이 얼마야? 근데 이 수입을 벌기 위해서 이 수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수입을 벌기 위해서 관련이 있는 지출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바로 사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이 소득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요, 수입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수입에다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은 돈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종소세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소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국세청이 더 잘 알까요? 지출한 본인이 제일 잘 알까요? 바로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는 납세의무자인 내가 이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것을 바로 장부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장부를 작성하려면 회계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세법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회계나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세금 내려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장부 작성의 어떤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는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부가 없어도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바로 추계에 의한 소득 계산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추계가 바로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1년 동안 벌었던 수입만 알면 거기다가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나의 사업상 필요 경비가 되는 거고요.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이 경비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일정 비율, 이 경비율도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눠지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분을 특정해 놨어요.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수익 금액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금액보다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에 보면요, 업종별로 다 이렇게 기준 금액을 정해 놨는데, 이 A씨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사업자인 A씨는 1년 동안 7,500만원 미만 벌었으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분이 2020년도가 되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2,400만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 경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경비율보다 더 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단순 경비율만 적용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넘는 분들은 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증빙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단순 경비율이 모든 비용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이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들은 내가
그 증빙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주요 경비를 함은 이 사업과 필요한 물건을 샀다거나,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사무실 임차를 월세를 냈다거나, 이 프리랜서 디자인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다, 이랬을 때 이런 주요 경비들은 증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경비율은 증빙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전체 비용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라면, 이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들은 납세 의무자인 내가 챙기고 나머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훨씬 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그런 방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돈을 받을 때 3.3%를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세금을 미리 냈겠죠. 그럼 이게 쌓이고 쌓여서 1년 동안 일정 금액의 세금을 저는 이미 낸 겁니다. 납세 의무는 이미 이행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냈던 세금을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단순 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사실 10만 원인 거예요. 이랬을 때는 난 20만 원만큼 더 많이 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익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원래 10만 원만 내야 되는 사람인데 원천징수로서 30만 원을 냈으니 정산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죠. 만약에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정부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왜냐면 1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30만 원 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증빙도 갖출 필요 없고요, 장부도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세법에서 알아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냈던 원천세 부분만큼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신고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꼭 신고를 해야 내가 세금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정말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너무 세금 때문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